현재 전 세계적인 확산 가운데 일본 당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기까지 나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긴급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내 경제는 약 250조 원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LNG 비축량이 약 2주 분량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원래 일본에서는 LNG를 평상시에도 2주간 보관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만, 전 세계적 확산 위기로 인해서 LNG 운반선의 물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LNG선이 정기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다가 몇 차례 지연이 발생해서 현재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LNG 운반선은 중동에서부터 일본까지 오는데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그 사이에 중동이나 일본에서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면 배가 정박이 안 되거나 중동에서 운송이 상당 기간 막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전력 생산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의 주요 전력 공급망 중에 하나는 바로 LNG 발전소로 인한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발전소를 잃었는데, 그 이후로 LNG 발전을 대폭 늘려 현재 일본 전체 전력의 약 30%를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산 사태로 인해서 일본 내의 원자력 발전소도 일시 폐쇄가 되는 등의 위협도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만약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도와주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국이 일본의 LNG선을 양보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의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중동과의 LNG 계약이 파기되자 일본은 한국가스공사에 SOS를 보냈습니다. 대지진 날짜가 3월 11일인데 약 5일 뒤인 3월 16일에 일본 당국은 한국이 받기로 한 LNG선 물량 50만 톤을 일본에 먼저 보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전력 공급으로 비상사태인데다가 중동과의 LNG 계약도 자동 파기되어 도움을 구할 데가 오직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SK, GS 칼텍스 등의 정유사들이 원유도 보내줬고, 원자력 발전 생산을 위해서 붕산이 부족하자 약 50톤의 붕산 원료도 일본 측에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 전국에 전력 공급을 위해서 물심양면 각 기업을 비롯해 국민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보니 이러한 또 한 번의 일본에 에너지 지원할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막상 자국의 에너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경우에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전력 공급에 애를 먹을 정도로 힘들었기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요소는 일본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들이닥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를 가정해봤을 때 과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론이 싸늘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경제적인 도움을 일본 정부가 받았음에도 일본 당국은 보란듯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경제적인 교류를 끊어버리는 일종의 보복 행위를 했습니다. 작년 수출 규제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구호품과 성금을 1,000억 원가량 보내준 것을 이르며 배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경쟁에서는 당시 지원해주거나 양보했던 가스나 원유 등 에너지 원조를 일본이 무시했다며 통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경제 분야의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국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으니 이번의 에너지 위기는 일본에 정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도 LNG 전력 생산 비율이 일본보다는 덜해도 LNG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한국에 거의 도착한 LNG선을 일본 쪽으로 보내주는 통 큰 결정은 쉽게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국내외의 위험 요소가 끊임없이 등장하며 당국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출구가 없는 봉쇄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메가톤급 위기가 닥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세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밀고 있는 약이 있는데 바로 아비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비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홀딩스 자회사 후지필름 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입니다. 일본에서 치료제로 2014년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임상 시험 중이고, 일본에서는 아비간을 200만 명분까지 비축한다는 목표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아비간이 전 세계를 구할 치료제로 찰떡같이 믿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발표된 한 논문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었다며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장신민 주임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아베간을 투여한 결과 임상 연구 중 뚜렷한 부작용도 없었고 효과도 분명해 치료제로 권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상 연구는 선전시와 우한시 두 지역에서 각각 240명,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선전시의 경우 임상 연구에서 양성 확진자가 음성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보통 11일이었던 반면 아베간을 투여한 경우 4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또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S선 촬영을 한 결과 아베간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는 62.2% 증상이 개선된 반면 투여한 경우에는 91.43%가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2016년 라이센스를 계약한 한 중국 내 제약업체가 있어서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베 정부는 전 세계에 임상 시험을 위해 아베간을 무상 제공하는 방침을 세웠고 글로벌 임상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3월 31일 약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에 돌입했고 4월 26일에는 2,000여 명 이상이 임상 시험의 일환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4월달 미국에서도 임상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서 공동 진행하였으며 약 50여 명의 환자가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상 2단계가 6월까지 진행 중이며 여기서 효과가 입증되면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지난 4월 독일 연방보건부에서 아베간 구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수백만 명분의 약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바이러스 연구 1인자로 잘 알려진 도르스텐 박사는 아베간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에 유망하다며 초기 단계의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르스텐 박사는 사스 원인교를 발견 규명한 감염증학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베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며 일본이 열심히 아베간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베간의 효능을 증명했던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이 지난 4월 이 논문의 저자가 돌연 논문을 취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학술 잡지인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이 논문이 저자 및 편집자의 요구에 의해 취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내린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아베간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모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아베간이 시험관 연구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없었을 뿐더러 임상시험 데이터도 없다. 또 동물 실험에서 태아 독성과 사망이 보고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도 이미 바이러스가 증식된 환자에게는 효과가 약하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WHO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들어갈 후보 치료제로 아베간을 제외시켰습니다. 게다가 일본 보건당국은 2014년 4월 4일에 발표된 아베간 심사 보고서에 의하면 계절성 인플루엔자 A나 B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대해 아베간의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9년 대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에서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임상 3상 연구 결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베간은 일본에서도 엄격한 요건하에 투약이 가능한 극약 처방전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 11월 아프리카 기니에서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있었지만 이때도 역시 아베간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따르면 에볼라 환자 111명 대상으로 아베간을 투약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는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신종플루 치료 시에도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약제여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환자 1명당 아베간이 약 120알이 필요한데 이는 인플루엔자 치료 복용량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미 일본 안에서도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이미 취소된 연구 논문 하나로 세계를 구원할 약이라며 일본이 엄청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지난 5월 5일 일본 언론에서는 이란에서 아베간을 대량으로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가져가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43개국에 이 아베간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현재 아베간 임상시험 중에 있으니 몇 개월 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베간 약 하나로는 코로나19 백신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인데
지금 일본은 글로벌 임상시험이란 명목 아래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중국 논문이 취소되었으면 아비간 생산 중단하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성능이 확인되면 전세계 무상으로 지원하든 돈 받고 팔던 할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일까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하는데 일본은 이번에 이란에도 아비간을 보내게 되었다며 일제히 보도하면서 열심히 자랑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의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빼고 적극적으로 지원합시다. 한국은 아비간 효과 없다고 부인했었기 때문에 절대 주면 안 돼. 아비간이라면 중국 회사에서도 양산하고 있는데 이란은 왜 중국에서 달라고 하지 않는 거야? 어쨌든 한국에 아비간은 절대 제공하지 마. 경제 지원도 하지 말고 불화도 수출하지 마. 한국 외에 아비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해외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종식 선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중국, 한국한테는 기술 제공하지 마. 아비간 굉장하다. 빨리 양산하지 않으면 중국에 빼앗길 거야. 제대로 말이 통하는 나라와 교류를 하는구나. 한국처럼 비판밖에 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어서 참 좋네. 미국과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은혜를 베풀다니 역시 아베 총리 대단해. 일단 서로 돕고 보자. 정치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고. 일본은 석유 수송 유조선이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는 중요해. 아비간의 무상 제공은 오해를 초래한다고. 코로나 감염 치료 효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임상 데이터를 일본에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지원해야 돼. 이상